안녕하세요. 강화도장 이미향 포정입니다. 오늘도 윤영희 수호사님과 하민석 포정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수호사님, 포정님, 지난 시간엔 우리 역사가 왜곡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잖아요. 네. 한동훈이 우리 역사를 왜 선택으로 하기도 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우리가 선택과 필수라는 단어를 놓고 봤을 때 역사라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여야 된다는 생각이 맞죠. 강하게 들어와요. 그렇잖아요. 이게 역사를 알아야 어떤 가치 기준도 바로 서고 또 그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걸 추구하고 살아야 되는가 알 텐데 우리 사회가 보면 성공 위주의 중심적인 이런 사회로 가다 보니까 역사를 선택으로 하고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이렇게 충신에 대한 이미지조차도 알 수 없을 정도로 이런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있네요. 그래서 그 젊은이들이 이 역사에 대해서 무지를 해도 이렇게 뭐 심각성을 이렇게 모르는 거. 그게 더 문제인 것 그러니까. 같아요. 진짜. 근데 그것을 왜 지금 젊은이들이 이런 그 역사를 몰라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느냐, 그걸 좀 되짚어 볼 필요가 있거든요. 네.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이제 3대 총독이었던 사이토 마코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 조선의 모든 선인들의 무의와 무능, 악행 등을 들춰내어 그것을 과장하여 가르침으로써 조선인의 청소년들이 부족, 아버지와 조상들을 경멸시하는 감정을 일으키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렇게 그 통치를 식민 통치를 하는 어떤 그 내용을 삼았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역사서, 전국 방방곡곡에 있던 역사서를 한 20여만 권을 수집을 해가지고 지금 남산타워 아래 그 남산식물원이 있었거든요. 네네. 거기에서 20여만 권을 이제 불태우고 그들의 손에 의해서 우리나라 역사를 다시 쓰게 되는 것이죠. 그 왜곡된 역사를 이제 우리가 광복은 했지만 계속 배우다 보니까 이 잘못된 역사를 배웠고 또 단순히 역사라는 것은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그렇죠. 학생들이 우리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역사 과목을 막 좀 암기 과목 하니까 부담스러워하고 어려워하고. 예. 네. 근데 이러한 정책이 그 일제 시대 때 식민 통치의 하나의 일환이었다는 거죠.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 역사의 진실은 무엇인지 알아볼 텐데요. 윤영희 소사님, 네. 우리 역사의 진실을 밝혀줄 그 지침서로 무엇이 있을까요? 이런 왜곡된 역사를 이렇게 속에서 우리 역사를 진실을 제대로 밝혀줄 책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환단곡이라는 책인데요. 이 환단곡이를 통해서 우리 민족의 이 9,000년 역사, 그 9,000년 역사의 그 국통맥을 제대로 밝혀주고 이 인류 원형 문화를 파악할 수 있는, 그렇게 알 수 있는 책이 바로 환단곡이입니다. 네. 그럼 한다한거기는 어떤 책인가요? 말 뜻을 이렇게 보면은 환이라는 것은 하늘광명을 우리가 아침 해가 떠올 때 환하다고 하잖아요. 네. 그 하늘광명의 환과 단이라는 땅광명. 그래서 환단이라는 광명을 상징하죠. 그리고 곡이라는 것은 옛꽃자 기록할 그 기자. 그래서 옛날에 그 우리의 광명, 어떤 나라의 이름들이 다 광명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그 역사를 기록한 책이 바로 환단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은 신라 고승이었던 이 안암로에서부터 이 조선 이 이맥에 이르기까지 1000년의 세월에 걸쳐서 그 5분이 저술한 사서가 이렇게 한 책으로 묶어진 책이 바로 환단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도 우리가 문제 삼았던 민족혼을 이뤘는데 그 민족혼을 되찾고 무너진 가치관을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파괴된 한국 사회 아까 말씀드린 원형을 이제 복구시켜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무너지고 하면 어떻게 복구하냐를 고민하게 되는데 네. 그 유일한 단서가 환단곡이로 우리한테 전해졌는데 근데 이게 우리만의 책이 아니고 우리 민족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시원으로 들어갔더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중국의 역사의 근원, 일본의 역사의 근원, 더 거슬러 가면 전 인류의 그 뿌리 자리까지도 이렇게 헤아릴 수 있어서 어찌 보면 동북아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읽어야 되고 전 인류가 사실 읽어야 될 필독서인데 우리 한민족이 먼저 그것을 이렇게 밝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동북아 삼국이 서로 여러 가지 이해관계 속에서 다투고 있지만 그 환단곡의 안에는 상고시대의 정치, 경제뿐만 아니라 그 풍속, 그다음 외교 관계, 그다음에 뭐 건축, 음악 뭐 이런 아주
소프트웨어들 지금 우리가 끌어다 쓸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학술회의를 한다면 한중일이 함께 모여서 즐겁게 공부할 수도 있는 책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 한국 드라마 이렇게 한류가 이렇게 엄청나게 지금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이제 미국에서도 뭐 이렇게 인기를 끌고 있는데 진정한 이 중요한 그 한류라는 것은 이렇게 연예인들이 나가서 이렇게 문화를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정신 문화가 진정한 한류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그 말씀에 굉장히 공감이 가요. 네. 그래서 고대 이 동북아의 구심점이었고 주역이었던 이 한국의 그 역사 속에서 이 정신 문화가 이렇게 세상에 또 전 인류에 이렇게 드러났을 때 진정한 한류가 이렇게 한류 문화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신 문화의 원형인 이 신교 역사 이걸 총체적으로 기록한 사서가 환단고기이기 때문에 이 환단고기가 이 전 세계에 알려졌을 때 진정한 한류가 이렇게 세계 사람들이 더 열광하는 한류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환단고기는 이 천지 광명 속에서 계신 이 삼신, 이 하늘과 땅과 인간의 삼재와 삼신이 혼연일체가 된 그런 이 우주 역사의 교향곡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경전 종도사님이 이제 환단고기 북콘서트 연세대 편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환단고기는 이 황국, 배달, 조선, 북부여로 전개되는 한민족사의 국통맥을 가장 체계적으로 정확하게 전해주는 정통 한국 사서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한단고기에 저자분이 여러분인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분들이신가요? 앞서 말씀을 살짝 하셨는데 근 1000년에 걸쳐서 완성된 책입니다. 네. 그 손가락이 5개죠. 손바닥에 그 5분의 저자가 이렇게 하나처럼 움직이는 어떤 책인데 그 삼성기 상을 쓰신 분은 우리 신라 시대 때 아주 유불선에 관통한 도승 안암로, 그다음에 삼성기 하는 원동중이라는 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 고려 공민왕 때 지금의 국무총리인 문화시중을 지낸 그 대학자 이암께서는 단군세기를 쓰셨고, 그다음에 북부의 역사는 범장이라는 분이 쓰셨고, 그 행촌 이암의 사세손인 그 이맥이라는 분이 당시에 찬수관 역할을 하시면서 조선시대 그 책의 한 60%에 해당하는 태백일사를 쓰셨어요. 그렇게 해서 신라 진평왕에서 조선 중종에 걸쳐서 1000년에 걸친 아주 여러 사람에 의해서 정성이 많이 깃들어져 있는 책이죠. 오랜 시간을 그렇죠. 이렇게 거듭하면서 이제 전수 내력을 보면은 그 개연수 선생님이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개연수 선생님 그 집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전해 내려왔던 건 이제 삼성기 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기 하는 이 평안도 태천에 이 백관목 진사로부터 이렇게 구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백관목 진사는 그 북쪽에서 그 가장 사서가 많은 그 장서가 많은 그 집안에 그 한 집안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단군세기 역시 이 백진사로부터 이렇게 나왔었는데 또 북부여기는 이 삭주 이영식 진사로부터 이렇게 구했는데 그 이영식 진사의 집에서도 이 단군세기가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백관목 진사와 이영식 진사 집에 나온 그 단군세기가 두 개를 비교를 해보니까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똑같은 책이었다라는 거. 그러면은 신뢰를 할 수 있는 책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 백진사와 그 이진사에 대한 어떤 공덕을 이 개연수 선생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례에서 이것은 조국의 앞날을 밝혀주고 만금을 베푸는 그 이상의 은덕이라 할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법례에 나와 있습니다. 소사님, 그럼 그 한단고기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삼성기 상은 이제 신라 시대 아까 이야기했듯이 안암로가 쓰셨는데 이제 현존 사서 중에서는 우리의 국통맥을 밝히는 어떤 가장 오래된 사서고 뭐 유일하다고도 할 수가 있죠. 그 내용은 좀 짧습니다. 짧지만 그 기록된 내용을 보면은 인류의 시온 국가인 이 황국, 배달, 조선, 북부여를 거쳐서 고구려와 이 신라에 이르는 이 한민족사의 국통맥을 압축적으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환단곡의 어떤 독보적인 어떤 특징과 가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정리를 해보면 이 환단고기는 인류의 어떤 그 창세 문명과 그 다음에 한민족의 뿌리 역사의 진실을 밝혀주는 유일한 사서가 되는데
삼성기 상에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환단고기는 이 단절된 한민족의 국통맥을 가장 명확하게 이제 잡아주는 것이고요. 또 환단고기는 이 아까 이야기했던 하늘광명, 단이라는 땅광명, 그 인광명이라는 이 뜻을 제대로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환단 한의 그 광명 사상이 실현된 이 상고 시대의 어떤 인류와 동북아 역사의 이 전체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환단곡입니다. 이제 삼성기 한은 이 황국과 배달에 대해서 이 삼성기 상보다도 좀 더 세밀하고 전하고 있는데요. 이 황국이 12나라 이름.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제 황국이 구한족의 12연방 국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12국가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삼성기 하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배달에 18분의 그 환웅천왕과 그 이름도 나와 있죠. 그다음에 제2년도. 그래서 상세하게 이렇게 전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이 황국 시대 이전에 인류 역사 즉 이렇게 인류 시조가 바로 나방과 아만이라는 그런 기록도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들에 이어서 이제 단군 조선의 역사가 담긴 단군세기로 넘어가면 자그마치 2096년 동안 이어온 국가죠. 지금 우리가 서기 2000 몇 년이라고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월보다 더 오랜 세월을 통치했던 한 거대한 나라의 47대 임금들의 치적과 중요한 사건들이 편년체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이 쓰여진 시점이라는 것이 고려가 이제 위기에 처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국무총리까지 맡았던 분의 그 기록이라는 것이 서문이란 건 책을 다 쓰고 마지막에 비장하게 남기는 거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읽게 되긴 하지만 책을 다 쓰고서 이렇게 정리하는 건데 그 서문에 보면 역사를 똑바로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리고 국통을 바로 세우는 것이야말로 구국의 길이다에 더해서 인간은 왜 사느냐. 그리고 인간론의 어떤 고급 명제들이 아주 명쾌한 필체로 나와 있어요. 참된 삶이 과연 무엇인가. 그래서 서문만 읽어봐도 좀 뭔가 지금의 청소년들 후학들한테 일러줄 얘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또 노른자로 들어있는 것은 신교의 우주관. 그래서 천진 삼위일체 관점에서 이 우주를 통찰했다는 거. 그래서 신교 사상의 정수를 뽑아서 신교 역사관을 정립한 책이 단군세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국가 간 뭐 인간론 이런 네. 게 인문학 이런 게 다 들어있네요. 네, 요즘에 융복합 이런 트렌드에 맞게. 저도 이렇게 단군세기 보면은 이제 선지지야, 뭐 자아구도, 먼저 나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진정한 어떤 모든 가르침의 출발점이 아닌 나를 안다는 거, 그게 아닌가 싶거든요. 이어서 말씀드리면 이제 북부여기는 이제 고조선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이 고조선을 계승한 이 북부여가 6대 단군. 그래서 182년의 역사가 기록된 것이 바로 북부여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여의 역사의 전모를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사서가 바로 환단곡에 있는 북부여기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고구려의 또 시조, 그 다음에 어떤 그 주몽의 출생과 어떤 혼인에 대한 비밀도 정확하게 또 밝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북부여에서 고구려로 계승되는 그런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북부여기는 이 고조선이 망한 후에 어떤 열국 시대로 옮겨가면서 복잡하게 전개된 우리의 역사를 이 국통맥을 제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역사의 어떤 그 국통맥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부분도 이 부여사, 이 잃어버린 고리라고 하거든요. 이 부여사 182년이라는 이 부여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황국 배달 조선하면은 무슨 어떤 신화나 그리고 고작 해봤자 이제 고구려부터 역사가 시작됐다라고 하는데 그 연결고리, 이 고조선과 고구려를 연결해주는 그 잃어버린 고리가 바로 부여사인데 그 부여사의 기록이 바로 북부여기라는 범장 선생이 쓴 북부여기가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백일사에는 이제 8권의 책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황국에서 고려까지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 이 한민족의 어떤 7,000년 상고 역사를 이 시대별로 이렇게 다루면서 우리 민족 창세부터 고려 시대까지 이 국통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전해지는 어떤 주체적인 시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북부여기는 우리 역사의 이렇게 국통 및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허리 부분에 해당한다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예. 예. 근데 그런 부분이 단절되고 잃어버려가지고 환단곡에서 그걸 회복시키고 또 이렇게 차단 놓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부여사만 제대로 알면 뭐 이렇게 지금 왜곡된 역사의 뭐 한사군 문제랄지, 그다음에 임나 일본 부설, 그다음에 뭐 우리 학계에서는 위만 조선이라고 하는데 위만 정권이죠. 이런 문제들이 이 부여사만을 제대로 이렇게 다뤄서 알기만 해도 이런 역사들이 왜곡됐다는 것도 밝혀낼 수가 있는 거죠. 환단고기는 한민족의 고유의 신앙이자 인류 시온의 종교이며 원형 문화인 신교의 가르침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단고기는 동방 한민족사의 첫 출발인 배달 시대로 이렇게 전승되어 온 한민족의 역사 개척 정신인 난가 사상이 그대로 계승되었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이제 태백일사를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신교의 어떤 경전의 어떤 성립사, 그리고 이제 한민족 시온 문화의 3대 경전이라고 할 수 있는 천부경, 그다음에 이제 삼일신고, 참전개경이 이제 태백일사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봄으로써 이 한민족의 우주관, 그다음에 신교, 그다음에 신관, 인성론, 뭐 여러 가지 이 원형 문화를 이렇게 그대로 밝혀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마디로 이 한민족의 어떤 9,000년 역사와 문화가 이 한 권에 집대성되어 있고 이 신교 문화 역사사의 완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왜 환단고기를 사람들이 이제 위서라고 하고 이렇게 잘 해석을 하지 못하느냐? 바로 이 우주관과 어떤 신관을 사람들이 잘 모르는 상태에서 환단고기를 단순하게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담겨져 있는 환단고기 자체에 담겨져 있는 깊은 뜻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역사가들의 폭넓은 어떤 지식과 인식이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학창 시절에 역사를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교과서에 써 있는 역사는.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암기 과목에 불과했고 우리가 뭐 형식적으로 하는 걸 일러서 소울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 지금 학생들이 배우는 역사책에는 소울이 없거든요. 근데 이 환단고기에는 우주관, 신관, 난가사상 뭔가 뭐 씹을수록 이렇게 우러나오는 게 있으니까 읽는 맛도 나고 무한한 어떤 컨텐츠가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신을 좀 풀어주는 대목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환단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늘과 땅, 인간을 삼신의 현현이라고 비정하고 한민족의 우주 사상을 가장 체계적으로 전달을 하고 있죠. 그게 천부경, 삼일신고, 뭐 참전개경으로도 실려 있고, 그리고 우리 한민족이 천자 문화의 주인공이었다는 걸 또 선포를 하고, 더더욱이 이제 책력의 시조다. 술을 최초로 발명했다. 그러니까 고급 문화는 우리의 지혜로부터 전 인류에게 공급됐다는 걸 알려주는 거고요. 그래서 천문학의 종주이기도 하다는 거죠. 거기 보면 별자리 기록도 아주 상세하게 적혀 있고. 그래서 이 환단고기는 또 이제 삼성조 시대에 어떤 국가 경영 제도를 전하는 이제 또 사서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망구불면의 나라 다스림의 지침을 또 담고 있습니다. 환단고기에는. 그리고 이 배달과 고조선이 창제한 문자를 또 기록하고 또 고대 황국이 이 문자 문명의 발원처임을 이렇게 환단고에서도 밝히고 있죠. 또 중국과 일본의 시온 역사와 역대 왕조 개척사 등등 또 그 왕조 개척사 중에서도 몽골 또 흉노 그런 어떤 북방 민족의 개척사까지 밝히고 있기 때문에 대단한 사서라고 할 수가 있죠. 또 서양의 문명의 시원은 수메르 문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서양 문명의 기원인 이 수메르 문명이 바로 그 아까 이야기했던 수미르국을 기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이 역사의 어떤 출발점, 발원처 그런 것들이 밝혀져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어떤 환단고기 하면 우리나라의 역사서만인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함께 봐야 되는 그런 정신 문화를 전하고 있는 그런 역사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환단고기가